도시마다 기억을 남기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풍경이, 또 다른 곳은 향기나 소리, 말 한마디가 더욱 오래 남기도 해요. 이번에 다녀온 포항은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눈부신 일출이나 파도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머물렀던 작은 게스트하우스, 그 앞에 조용한 골목, 책 한 권과 한 잔의 차, 그리고 바다까지 아주 느린 속도로 하루가 흘러가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던 것 같습니다. 맛과 여행, 그리고 약간의 취기를 곁들인 사람 이야기 가득한 전영진의 한 명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은 생각한 것보다는 조용했던 느낌이었어요. 그 조용함은 사람들이 말하는 한적하다와는 조금 다른 결의 것이었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박자에 따라 숨을 쉬는 듯한 일정한 호흡이 느껴지는 그런 조용함이요. 도시에 도착하던 날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느낀 바닷바람은 해안 도시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천천히 풀어내는 도시의 인사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바람에 실린 염분이 머리칼 사이를 미끄러지듯 스치고 지나갈 때 제 마음은 어느새 한 템포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머물기로 한 게스트하우스는 시내 중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해변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주인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간답게 깔끔하고 단정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게스트하우스 근처에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당연히 바다였습니다. 특별한 장식도 인공적인 시설도 없이 단순히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길 너머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벤치 하나, 가로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 하나만으로도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은 조금 일찍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 바다를 보러 가겠다는 단순한 계획이었지만 막상 해가 떠오를 무렵이 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분이 마음속에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해변으로 향하는 길은 인적이 드물었고 하늘은 점차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포항의 일출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먼저 바다 위로 희미한 붉은빛이 버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구름의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수평선 너머에서 둥글고 뚜렷한 태양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말 그대로 천천히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필요 없고 어떤 말도 덧붙일 수 없는 시간. 혼자서 그 순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포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후에도 저는 해변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갔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조깅을 하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파졌고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카페였는데 창문이 넓게 나 있어서 커튼을 걷지 않아도 자연광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시키고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기타오 로산진의 요리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요리에 관한 철학을 담은 책이었고
평소에 식문화에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언젠가 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가져온 책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책에서는 느린 호흡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마시는 차 한 모금, 그리고 저 멀리 철석임에 밀려오는 파도. 그 풍경은 책 속의 이야기와도 절묘하게 어울려서 마치 그 장소가 책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저는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책의 많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이 도시가 왜 지금 이 순간 이 책과 잘 어울리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 포항이라는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쉼표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여행자에게만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지만요. 특히 바다를 마주한 그 카페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손에 든 책, 코끝에 차, 그리고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까지. 카페를 나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으며 다시금 아침의 일출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숙소와 단순한 바다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이 짧은 시간 동안 제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의 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 안에서 쉬는 제 마음은 조금 더 느긋해져 있었습니다. 포항에서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그렇게 흘러갔고 저녁 무렵에는 도시에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식당들을 검색하지 않고 발길이 닿는 대로 걸으며 저녁을 해결해 보기로 결정을 지었었는데 예상대로 그 과정도 여행의 일부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한 식당에서는 포항 음식에 대한 경험이 이어졌고 다음 이야기는 그때의 식사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토크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마음의 문제. 할 말은 너무 많은다 할 수가 없고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있었죠. 말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남아 나는 자꾸만 잠들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당신 마음의 문제이니까. 아무도 나의 말들을 듣지는 않고 그저 편한 대로 말하기만 했죠. 너에게 생긴 일들아 관심이 없어 그런 표정도 감출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당신 마음의 문제이니까. 결국 당신 마음의 문제이니까. 난 아무리 고민을 하고 또 많이 물어도 봤지만 정작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다 그건 너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단 말해요. 그래도 된다면 같이 울어줄까요?
또 많이 울어도 봤지만 정작 미안해야 한 사람들은 다 그건 너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만 해요. 그래도 된다면 같이 울어줄까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당신 마음의 문제이니까 그래도 된다면 같이 울어줄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결국 당신 마음의 문제이니까.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이니까.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캐시. I want cash, cause money's everything. Give me cash, cause money's everything. I need cash, cause money's everything. This word of capitalism, money's everything. Oh God help me, oh God save me. I'm sorry to say, but honestly I've got nothing on my hands. What's the pursuit of happiness? Well maybe I'm lost, well maybe I'm blind, well maybe I'm about to hit the highest jackpot soon. No, I'm gonna hit the bridge and fall. I just can't go with the fact that love is everything. Love is everything. And I can't go with the saying that love is everything. Love is everything. Where can I go? I think I need an island, cause I feel my breath outside. God, come and guide me. Well, maybe I'm wrong. Well, maybe you're right. Well, maybe love is the best thing that can happen to me now. No, cash is everything. I just can't go with the fact that love is everything. Love is everything. And I can't go with the saying that love is everything. Love is everything.
포항에서 보내는 시간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물결의 리듬, 선창가에 쌓인 그물, 생선을 다듬는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얹히는 향기까지. 그러니 포항의 음식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 여행의 절반을 말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물회집이었습니다. 포항하면 물회, 물회하면 포항이라는 공식은 익히 들었지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직접 맛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 먹는 시원한 음식이라 종종 찾게 되는데 제가 찾아간 그날은 바람이 조금은 차가운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회 생각이 났고 마침 근처에서 꽁치 물회를 파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물회집은 시장 끝쪽 조금은 낡은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이 오밀조밀 붙어 있었고 벽에는 예전 신문 기사와 손님들의 흔적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물회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주문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오늘 꽁치가 좋다는 말과 함께 추천을 대신했습니다. 잠시 후 그릇에 담겨 나온 꽁치 물회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서자 꽁치 특유의 기름진 향이 달콤한 육수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얇게 썰린 꽁치는 그릇 한가운데 둥글게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오이채와 미역, 무순이 얹혀 있었습니다. 육수는 고추장 베이스의 식초와 설탕이 더해진 맛으로 생각보다 더 단단한 구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항 물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육수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물회처럼 국물이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더 국물이 적은 샐러드랑 비슷한 정도의 수분감이라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음을 띄운 그 육수 안에서 재료들은 각각의 식감과 향을 유지한 채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젓가락을 들자마자 입안 가득 포항의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생선 특유의 향이 꺼려질 수도 있지만 꽁치는 오히려 육수와 잘 어우러져 부담스럽지 않았고 뒷맛에는 고소함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식당 안의 텔레비전에서는 예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그 화면 속에서 과메기를 말리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물회를 반쯤 비우고 나자 자연스럽게 과메기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과메기. 저 역시 예전에 처음 먹을 때는 그 모양이나 향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이번 여행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메기는 오랫동안 포항 사람들의 겨울을 채워온 음식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건어물이라는 단어로 그 범주를 가볍게 정리해 두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과메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과메기의 시작은 청어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꽁치로 굳어지기 전 바닷바람에 말리던 시절에는 그날그날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과메기를 먹은 건 작은 해변가 인근의 식당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자 사장님은 손질된 과메기 몇 마리와 마늘, 고추, 미역, 김, 그리고 토장 한 접시를 내어주셨습니다. 과메기를 가끔 즐기던 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한 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들었던 것 같아요. 과메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반건조 상태라는 점입니다. 말린 생선이면서도 완전히 건조되지 않아 속살에는 여전히 기름과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입 베어 물면 생선 특유의 풍미가 진하게 퍼지지만 지나치게 날것의 비릿함은 없습니다. 저는 김 위에 미역을 올리고 과메기를 얹은 뒤 마늘과 고추를 더해 초장에 살짝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풍부한 향에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씹을수록 퍼지는 고소함과 짭조름한 감칠맛, 미역의 탱탱한 식감이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이 됐습니다. 식당 안에는 연세 지긋한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과메기를 싸고 나누고 있었어요.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먹고 있었고 저는 그 풍경이 이 음식이 단순한 식재료의 조합을 넘어선 한 지역의 삶의 형태이자 기억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과메기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포항이라는 지역이 간직해온 겨울의 온도를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과메기의 여운이 채 가시도 않은 채 포항에서의 마지막 식사로는 조금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식사였지만 시장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작고 오래된 추어탕집이 그날의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간판조차 바랜 작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국물 냄새와 더불어 여러 겹으로 포개진 삶의 냄새가 함께 퍼졌습니다. 추어탕은 남도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곳의 추어탕은 또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사장님은 별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와 함께 밥 한 공기가 나왔습니다. 국물은 탁한 회갈색이었고 안에는 잘게 갈린 미꾸라지 살구점과 꽁치가 다양한 채소들과 곁들여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초를 한 숟가락 뿌리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먼저 입안을 감도는 것은 부드러운 감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깊은 감칠맛과 그 뒤를 따르는 미세한 매운맛. 이 집의 추어탕은 시래기와 들깨가루, 마늘을 아낌없이 넣은 방식이었고 국물함에 깃든 진득함은 단지 미꾸라지의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의 오랜 손맛과 반복되는 삶의 리듬이 함께 만들어낸 맛이었을 겁니다. 손님들은 말없이 국물을 떠먹고 있었고 그 조용한 식사의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장하듯이 누군가는 느긋하게 또 누군가는 몇 번의 숟가락질 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그대로 뚝배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식사는 누구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고 누구에게는 위로이자 재정비의 시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추어탕을 반쯤 비우고 나서야 이 음식이 왜 포항의 마지막 음식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해 바람 속을 걷고 육지의 뿌리 깊은 곡물로 마무리되는 여정. 꽁치 물회와 과메기에서 보여준 바다의 다채로운 얼굴들이 있다면 이 추어탕은 육지에서 버티며 살아낸 사람들의 방식이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곧 이 도시의 넓이이자 깊이였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창밖이 조금은 환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다의 도시 포항은 그저 해산물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바다와 육지, 사람과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식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에게 남은 것은 단지 새로운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먹는 방식, 나아가 그 음식을 둘러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신나는 잠. 내게로 와주 노래를 부르며 은밀하게 포근히 와주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온 고향 나의 침대여 손을 들어 환영해주오 잠들자 포근한 잠 이불을 더 끝까지 차올리면서 내 쉬는 곳 귀한 한숨이 있는 곳 잠들자 밤에 먹자여 이 밤에도 쉴 틈이 없구려 잠시 쉬시오 내가 대신 헤아려버리다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온 고향 나의 침대여 손을 들어 환영해주오 잠들자 신나는 잠
걱정하며 스스로 내민 손 탐탁지 않던 하루와 극적인 타협의 순간 정들죠 신나는 척 이불을 더 끝까지 차올리면서 내쉬는 고귀한 한숨이 있기에 체념의 순간이라도 비굴하진 않아요. 다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전자음악단의 서울의 봄. 내 맘을 흔드는 봄바람 바람에 춤추는 이 마음 내 몸을 깨우는 봄바람 마시며 마시며 간다네 어디서 불어온 봄바람 불어와 생각에 잠기네 모두가 괜찮은 시간이야 여기 봄이 왔다오 그 어디선가 찾아와 그 어디에나 필려내
내 맘을 흔드는 봄바람. 포항이라는 도시는 바다 하나로 설명되기에는 아쉬운 풍경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물회나 일출 혹은 철강 산업의 이미지로 이곳을 떠올리지만 조금만 발걸음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색감의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하고 움직이기보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우연히 발견되는 거리와 풍경들이 오히려 더 진하게 기억에 남곤 합니다. 이 도시는 그만큼 천천히 걷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포항에서 그렇게 걷다 만난 기억에 남는 장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어보았을 만한 공간부터 조금은 낯설지만 오래 머물게 되는 풍경까지 세 곳의 장면을 따라가며 포항이라는 도시에 깃든 시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환호공원은 포항 앞바다를 바라보는 공원으로 그 안에 2001년 11월에 생긴 스페이스워크라는 대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독일 작가 부부 하이케 뮤터와 율리 켄트가 설계를 했고 철강 도시 포항의 상징성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전체 철제 루프 형태로 계단이 하나의 곡선을 따라 이어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저녁 저는 환호공원 관리실 앞에 서서 반짝이는 스페이스워크의 윤곽이 어슴풀에 드러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아이언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던데 그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건축은 위태롭지만 동시에 매혹적이었습니다. 철제 구조를 직접 밟고 걷는 순간 제 발끝에서부터 바다 위 풍경이 시야에 펼쳐지고 도시 전체가 가슴속에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포항이라는 도시가 철강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을 그 너머의 내러티브를 하나의 곡선 구조물이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진 명소가 아니라 도시의 물리와 감정을 이어주는 접점입니다. 낮에는 햇살 아래 도시의 윤곽이 포착되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감춰둔 바다와 철이 함께 호흡을 합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누적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었고 2022년 한국철강구조물학회 올해의 구조물 2023년 한국관광공사 별빛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높은 평가들은 체험형 철구조물이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고 이곳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울림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저 역시 그날 스페이스워크 위에서 바다를 굽어보며 속으로 굉장히 단순하지만 분명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를 이루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풍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제야 포항은 철강과 삶이 만나 이루는 균형이라는 복합적인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구조물이 꺼내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검증하면서 여행자의 발걸음에 대답을 요구합니다.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호흡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만듭니다. 걷기 위해 왔습니다. 쉬러 왔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내려놓으러 왔습니다. 그 질문들이 이 도시에 들어서기 전보다 훨씬 뚜렷하게 자리 잡습니다. 포항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또 다른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룡포는 한때 일본 어업인이 모여 살던 공간으로 지금은 거리를 보존해 역사 박물관처럼 활용하는 곳입니다. 골목에 늘어선 붉은 기와와 목조 건물, 해양 특유의 어촌 풍경 속 간간히 보이는 옛 모습이 흐릿한 필름처럼 상영됩니다. 제가 찾은 날에도 거리는 거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판 하나 없는 빈집, 창문 사이로 비치는 바닷빛, 풍경 삼아 던져놓은 낡은 자전거 하나하나가 견고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일본 가옥 거리는 단지 돌아다니는 장소가 아니라 한때의 삶과 그 정황들이 구름처럼 스며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거나 글로 쓰지 않아도
그 정지된 시간은 길거리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건너라면 복잡한 현대 도시에서는 찾기 어려운 정지된 시공간이라는 매끄러운 여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 가옥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건 바로 디테일입니다. 처마 끝에 드리운 이끼, 문득 들리는 바닷바람 소리, 그리고 조용히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 그 안에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길 위에서 몇 분 동안 멈추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뒤 떠오르는 생각은 역사는 장소와 냄새와 온도를 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좀 강했지만 그 외진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피곤이 아니라 오히려 힐링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산책이 아닌 관찰이 되어가는 순간 저는 여행자가 아니라 역사를 마주하는 사람이 어느샌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포항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 바로 호미곶 해맞이 광장입니다. 포항을 찾은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이곳은 단순한 포토존이나 조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활한 동해의 바다를 마주하고 서 있는 손바닥 조형물과 그것을 감싸는 해돋이 광장은 아침이 시작되는 물리적인 장소이자 묵직한 감정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호미곶을 방문한 것은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새벽에 도착했을 땐 코끝이 얼얼할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마저도 어쩐지 설렘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바다 위에선 조형물은 해가 뜨기 전까지 그저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처럼 보였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며 주변을 비추자 손바닥은 더 이상 조형물이 아니라 상징이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미곶의 손 조형물은 상생의 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 위에 솟아있는 오른손과 광장에 자리한 왼손이 마주보는 형국으로 두 손이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구조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는 단순히 포항의 도시의 모토만이 아니라 제게는 여행 중 만나는 타인, 거리, 풍경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메시지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날 해가 떠오르는 순간 광장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카메라를 들거나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서서 붉은 햇살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붉은 빛이 바다와 손 조형물 사이를 메우며 마치 도시 전체가 한 번에 숨을 들이마시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언어가 필요 없는 감탄의 순간이었고 동시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일출이 끝나자마자 광장은 다시 소란을 되찾았습니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상점들은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은 여행자의 기억에 가장 깊게 새겨지는 법이죠. 호미곶은 단순히 풍경이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새벽이라는 시간의 경계에서 여행자의 마음을 조율해주는 기묘한 리듬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장을 떠나기 전 근처 어시장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에는 이미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몇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밥,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상차림은 일출 직후에 허기진 몸의 제격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깨달음은 포항의 여행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깊이 감탄할 수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은 그런 점에서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준 장소였습니다. 풍경을 감상하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아침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자세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그곳은 포항이라는 도시가 가진 느린 속도와도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래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설의 침묵. 지겨웠던 이 침묵에 닫았던 입을 열었네. 들리지 않던 목소린 조금씩 새어나오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지. 달라지지 않겠지. 다시 입을 다무네. I know you never change.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 I already feel like you need it. 차라리 그냥 욕을 해. I know you never change. 진심 없이 나를 안겠지. I already feel like shit. You and since 네 다시 조용하네. 기다렸던 대답 속엔 너를 가릴 많은 핑계. 보이지 않던 얼굴에 손으로 눈을 가리네. 조용히 걸음을 재촉하기만 하지. 달라지지 않겠지. 다시 입을 다무네. I know you never change.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 I already feel like you need it. 차라리 그냥 욕을 해. I know you never change. 진심 없이 나를 안겠지. I already feel like shit. You want change me. 다시 조용하네. I think I'm gonna die if you choke my neck. Then I can't get away. You were and I am free. I'm free. 마지막 곡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의 하마. 눈앞에 하마가 와 TV에 다큐멘터리 괜히 새하얀 기분은 뭔데 잊을만 하면 매번 튀어나와 눈도장을 꼭 찍고 가지 왜 뜬금없이 거기 있는데 시선을 뺏어가는 건데 더는 정줄 생각 없으니 내 눈앞에서 멀리도 멀리 사라져줘. 이대로 그날을 떠올리면 그 사람 말고 꼭 너가 너만 여기 나와 가고 저기 나와 놀래킬 마음은 없었다는 눈 여기 나와 가고 저기 나와 아니 도망가지 뭐 여기 나와
옆에 사람이 내게 밀린 게 아니야. 너 덕진 눈이 바나 너무 앞에 부끄러워져 보면 알아. 혹시 내게 말을 걸까봐 그림을 찍고 나올까봐 입이 떨려 나도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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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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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와 가면 저기다 와 혹시 날 응원해주려는 건 아닐까 하고 머리를 써봐도 너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잖아. 너야 미소를 담은 그 표정이 내 귓가에 너의 목소리 세상이 활짝 열린 것 같아. 너의 이야기가 말 한마디 못 걸어보고 뒤돌았던 그 시간에 돌아가는 미래에 너의 뒤에 걸려있던 그 웃는 하나가 난이 너를 보게 해줘. 이번에는 슬기로운 여행생활, 여행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게스트하우스 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게스트하우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저렴한 숙소의 다른 표현쯤으로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호텔과 모텔, 여관과 민박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애매한 카테고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행을 거듭하면서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숙소 그 이상의 공간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낯선 도시에 도착해 처음으로 사람들과 말을 트는 곳이기도 하고 우연히 같은 식탁에 앉은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은 사실 아주 오래된 숙박 문화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순례자 숙소에서부터 가정집 일부를 여행자에게 내어주던 남유럽의 민박 문화까지 여행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게스트하우스는 20세기 중반 이후 배낭여행 문화와 함께 발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여행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머물며 현지인 또는 다른 여행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제가 머물렀던 포항의 게스트하우스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의 숙소였습니다. 낯선 여행자들이 모여 살갑게 어울리는 곳이라기보다는 각자 조용히 머물다 가는 느낌의 공간이었죠. 관리자는 숙소보다는 동네 이웃 같은 느낌이었고 입실 안내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첫날 이후에는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처음 인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먼저 정보 확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후기와 사진을 꼼꼼히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소셜 게스트하우스인지 조용한 개인 중심 숙소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자들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식사나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런 교류를 철저히 배제하기도 하니까요. 둘째는 공용 공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구조상 부엌, 화장실, 라운지 등을 공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다른 배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요리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튼다면 곤란하기도 하고 간단한 인사나 양해는 큰 오해를 막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게스트하우스는 누군가의 공간에 잠시 머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으로 차곡차곡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감각,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조용한 호흡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게스트하우스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잠시 머물며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항에서의 며칠은 사실 그렇게 큰 계획은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기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숙소의 정적, 식당의 소박한 맛, 바닷가의 바람, 한 문장에 오래 머물게 했던 책까지 모든 순간이 크지는 않지만 정확한 울림을 주는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떠오르는 건 경치보다는 풍경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고 맛있는 음식보다는 이 음식을 준비했을 누군가의 마음이며 여행보다는 그 여행 안에서의 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깊고 천천히 머무는 여행, 포항은 그런 시간을 선물해준 도시였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진의 한명입니다. 였습니다.